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가 어제 인스타에 이런 피드를 올렸어요. 아이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딱 그만큼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아이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자주 걸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또 그랬니?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넌 정말 엉망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맘먹고 뭐 끝까지 해본 적 있어? 한심하다. 평소에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런 버전으로 말씀하세요? 그럴만 돼. 그럴 수 있어. 사정이 있었겠지. 이 정도로도 훌륭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꽤 잘했어.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제대로 해내더라.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것도 능력이야. 잘했어. 네가 애쓰는 게 귀여워.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게 사랑스러워.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저는 압도적으로 뒤에 그 후자의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자칫 자신의 지나친 합리화 그것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저 자신과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죽어. 안 죽어. 이거예요. 신이 인간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고 항상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책에도 썼지만 저는 기대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내 삶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평상시 삶의 자세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기대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아주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는 실망도, 좌절도, 분노도, 절망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최악의 상태를 늘 상상하면서 기대를 낮추는 게 삶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고요. 또 두 번째 효과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감탄하게 되고 와 진짜 기특하다. 이게 되네. 이걸 해냈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두 번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나 자신한테도 그리고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일에 대해서도 어떤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나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낮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인간 자체에 대한 한계를 인정을 하게 되면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배 아프게 부러워할 인간은 지구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받아들이면 질투할 것도 없고 배 아파할 것도 없고 제가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이 댓글이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영어 육아를 넘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했던 것은 무엇일지 따뜻하게 안아주며 응원하는 그 느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등 자신에게 해주라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게 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고 꼬여버려요. 저는 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줘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어려운가 봐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이 잘한다라는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잘해도 대단해. 쉽지 않은데 그 정도도 대단해.
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 이 글을 써주신 분은 아마 잘한다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준을 조금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준을 조금 낮추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강추하는 방법인데 바로 글쓰기예요. 저는 모닝 글쓰기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노트에 글을 쓰는데 이 모닝 글쓰기가 저를 치유하는 굉장히 특별한 저만의 비법이에요. 쓰다 보면 저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끝내는 마무리는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쁘고 잘났고 잘하고 뛰어나고 이래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못났고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단점까지 안아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이 모닝 글쓰기가. 그래서 저는 전국민 모닝 글쓰기, 전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누구나 모닝 글쓰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글을 쓰다 보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아이한테 간다라는, 아이에 대한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전제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모닝 글쓰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모닝 글쓰기를 검색하면 3-4개 정도 나와요. 그 영상을 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 댓글을 쓰신 분에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